안녕하세요, 리뷰클라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 계약한 제네시스 G80의 옵션 관련 리뷰입니다. 저는 자동차 전문 리뷰어가 아니지만 제가 몇 달 동안 고민했던 옵션을 참고하시고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공유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예상 견적가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네시스 G80은 깡통 가격 5,300부터 시작해서 풀옵션을 넣다 보면 무려 8,000을 넘기게 됩니다. 따라서 옵션을 정하기 전에 금액 상한선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맥스 7,000만원을 두고 옵션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엔진입니다. 10년 후 다음 차를 구매하게 되면 그때는 전기차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에 지금이야말로 내연기관 차를 구매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은 느껴보고 싶은 6기통의 매력 때문에 3.5 터보 모델을 구매할까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선 6기통의 장점으로는 진동 및 소음이 적다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4기통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6기통은 정숙한 편인데요. 이에 따라 G80의 스탑앤고 기능도 더욱더 부드럽게 구현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한 6기통은 브레이크 포피가 기본 장착되어 더욱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튜버와 리뷰어들이 6기통과 4기통은 차원이 다르다며 극찬을 하였고 저는 마음을 조금씩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60만원의 가격 차이로 제가 정해놓은 상한선인 7,000에 맞추려면 많은 옵션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세금만 대략 25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연비도 1.5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연비 걱정이 되면 6기통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말에 저는 4기통 2.5 터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5 터보의 304마력과 43토크는 실제로 저에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소음과 진동이 가솔린 대비 상대적으로 큰 디젤은 고려 대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구동 타입 선택입니다. 이 옵션은 유일하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하지 않았던 옵션입니다. 사륜 AW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점은 바로 눈길 같은 미끄러운 환경에서 이륜 대비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G80은 외제 고급 차량은 다르게 사계절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 비교적 눈길에서 안정적이고 1년에 한두 번만 있는 폭설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이 옵션은 가격도 280만원이나 하고 추후 연비 및 떨림 이슈,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륜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AWD와 이륜이 동일 가격이라고 했어도 저는 이륜을 선택했을 겁니다. 다음은 외장 컬러입니다. 개인 호불호의 영역이 가장 큰 옵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민 색상인 검정과 화이트가 제일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은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고 화이트는 G80 같은 대형 차량에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차가 화이트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색상을 선택해 보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G80의 시그네처 색상인 태지먼 블루를 보게 되었고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녹색이 비치다 보니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만 저는 다양한 색상을 갖고 있는 태지먼 블루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휠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18인치 한 종류와 19인치 두 종류, 20인치 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타이어는 바로 18인치였습니다. 또한 18인치는 연비도 다른 타이어 대비 우수하고 승차감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G80의 덩치에 비해서 18인치 타이어가 조금은 작고 뚱뚱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G80 동호회 카페에서도 18인치를 선택한 오너가 그 이상의 타이어와 교체를 원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19인치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19인치의 두 가지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국 저는 제일 무난한 20인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인치를 선택하게 되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무려 250만원이나 더 들어 유지비도 분명히 부담이 되었지만 저는 멋진 외관 디자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내장 컬러 및 재질입니다. 이 또한 외장 컬러와 마찬가지로 개인 성향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옵션입니다. 이전 차는 검정색 시트였어서 이번 G80에는 밝은색 시트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줌 베이지와 바닐라 베이지를 갖고 있는 옵션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밖에 없었습니다. 300만원이나 되는 옵션 가격과 약간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우드톤 때문에 조금은 망설이기도 했지만 실내야말로 운전자와 가족이 실질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를 장소라고 생각되어 과감히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는 천연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어 가장 고급스럽고 착자감도 훌륭하였으며 차량의 윗부분까지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파 가죽 특성상 사용하다 보면 주름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바닐라 베이지와 둠 베이지 중 고민이 되었는데 어차피 검정색이 아닌 이상 둘 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첫눈에 가장 예뻤던 바닐라 베이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밝은 색이라서 실내를 환하고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차량 출고 셀프 가죽 코팅을 하고 시트 가죽 클리너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드 인테리어 옵션으로는 애쉬 컬러 그라데이션을 선택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닐라 베이지와 가장 고급스럽게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패키지 옵션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옵션 4가지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약 50만원 정도의 할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이 4가지 옵션 중에 3가지 이상을 선택하면 파퓰러 패키지를 아예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나중에 중고로 대팔 때 이 기본 옵션들의 유무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일명 HUD는 내비와 연동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항상 전면을 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편리한 옵션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출시된 지 오래된 옵션이고 사용을 하지 않는 오너들도 있었지만 제 이전 차량에는 없었기에 궁금하였습니다. 하이테크 패키지는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12.3인치 3D 클러스터가 채택되고 전반 주시 경고와 지능형 헤드램프를 포함한 옵션 패키징입니다. 실제로 하이테크 패키지를 선택하지 않은 차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일부 들어가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만들다 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깡통 같아 보였습니다. 또한 화려한 3D를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서 무조건 선택한 옵션입니다.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패키지 1에선 제가 관심있게 본 점은 서라운드 모니터였습니다. G80이 특히 좌우폭이 모하비보다 클 정도로 상당히 넓은 차여서 주차나 좁은 골목길에 들어갈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습니다. 또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로 좁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짐을 내리거나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 바짝 한쪽에 붙여 주차할 시 굉장히 편리할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을 선택해야지 여러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키가 제공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 1의 경우에서 제가 관심있게 본 기능은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였습니다. 뒷좌석의 고급감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옵션으로 해당 옵션이 적용되지 않은 사진을 보니 조금은 썰렁해 보였습니다. 또한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과 뒷면 전동식 커튼 또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뒷좌석 커튼이 GV80처럼 자동이 아닌 점은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G80 파노라마 썬루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넓은 개방감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선택한 바닐라 베이지 시트와 더불어 차량을 더욱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점이라면 SUV처럼 시원하게 완전 개방이 되지 않는다는 점, 썬팅 비용이 추가되고 차량이 50kg 이상 무거워져 약간의 연비와 구동 능력이 손실이 있으며 차량 전복 사고 시 조금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최근 타이거 우즈 GV80 사진에도 파노라마 썬루프는 멀쩡했다는 점과 중고차 판매 시에도 썬루프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뽀대가 난다는 점 때문에 140만원을 더 주고 선택하였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선택했다가 안타깝게 마지막에 뺀 컨비니언스 패키징입니다.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와 고스트 도어 클로징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실제 전시장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 에르고 모션 시트는 애기가 안마해주는 것보다 훨씬 약하였습니다. 집에 있는 안마의자를 절대로 생각하면 안되고 저는 약간의 감성의 영역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보다도 저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 일명 소프트 도어 클로징 기능이 무척이나 탐나는데요. G80이 실제로 문이 무겁고 방음 관련 처리 때문에 도어가 잘 닫히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꼭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가격도 120만원 밖에 하지 않고요. 하지만 최근 고스트 도어 클로징으로 성인 남성의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아이는 물론이고 성인도 방심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가감히 안타깝지만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접촉감지 센서가 없다는 점이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해당 옵션을 넣고 출고 대기 중인 많은 오너분들도 옵션을 빼고 재계약을 하거나 미리 출시된 오너들도 해당 기능을 오프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입니다. 자동차 전방에 센서 2개가 추가되어 양옆에서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관련 안전사항이 추가된 옵션입니다.
150만원이면 그리 비싼 옵션도 아니어서 실제로 많이 고민을 해봤지만 다른 옵션 대비 체감하기 힘들고 추가된 센서로 잔고장이 더 많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에 정해놓은 금액 상한선이 저에겐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은 해당 옵션을 과감히 빼기로 했습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 2는 320만원으로 가장 비싼 옵션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기능으로는 뒷좌석 2열 전동 시트, 일명 리클라이너 기능과 통풍 시트인데요. 고급차에만 제공되는 무척 탐나는 기능이기도 했지만 저는 뒷좌석에 사람을 모실 일이 별로 없기도 하고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아쉽지만 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뒷좌석 듀얼 모니터 옵션입니다. 옵션 하나를 빼야 된다면 바로 이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쓸모없는 옵션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오너분들이 1순위로 제외하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250만원이라 되는 비싼 옵션이지만 태블릿에서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 유튜브나 기타 스트리밍 사이트를 전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필요하면 아이패드 2대를 설치 시공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옵션입니다. 실제 오디오 사제 튜닝을 하게 되면 수백 수천만원이 깨지는 것은 기본이고 사운드가 도어에 박혀나와 도어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선택하였습니다. 사용 중인 오너들의 만족감이 아주 크고 제가 즐겨보는 채널인 닥신TV에서도 이 사운드 옵션만큼은 무조건 가지고 간다고 하여 넣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빌트인 캠 패키지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빌트인 캠을 처음에 선택했었습니다. 보조 배터리 포함 70만원이면 가격도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바로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겠지만 사고나 문콕 테러 같이 소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소리가 없다는 점은 큰 단점이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G80 추정 급발진 사고에서도 소리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보호 필름입니다. 이는 옵션에서 선택하지 않고 썬팅 작업할 때 서비스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가격은 개별 소비세 3.5% 적용 가격으로 6,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취등록세 및 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7천이 약간 넘는 가격이어서 애초에 제가 원했던 7천만원에는 조금 넘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투자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옵션 리스트와 선택 이유는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모든 옵션이 정답입니다. 단지 제가 G80을 구매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점들을 여러분과 공유해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여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